휴대폰을 보니 남자친구가 22년도부터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몸 사진도 서로 주고받았고 모텔도 자주 갔더라고요. 갱생의 여지가 있을까요? 이 남성분의 장점이 뭐예요? 평소에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게 저를 바라봐주고 하는 행동이 귀엽고 저랑 취미나 티키타카 같은 게 잘 맞아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충돌이 있었던 게 만나면서 몇 번 정도 있었어요. 달에 5번 정도요. 다툰다기보다는 제가 대화를 시도했어요. 900일은 전전 남친입니다. 그 남성분과는 왜 이별을 하게 됐어요? 너무 폭력적이고 제가 그 친구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끊어냈습니다. 처음에 그 남자와 관계를 맺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저를 너무 따라다녔고 좋아해주고 폭력적이지 않을 때는 다정했어요. 남자가 왜 폭력성을 띈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사연자분 성향에는 이 남자를 바꾸기에는 굉장히 불리해요. 상성이 진짜 너무 안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와 제 남자친구는 둘 다 25살입니다. 저는 연애를 4번 정도 해봤고 가장 길게 한 연애 기간은 900일 정도입니다. 지금 남자친구와는 1년 정도 됐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거의 동거 형식으로 같이 살았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보는 거에 기겁을 하더라고요. 계속 무음으로 해두고 몰래 알람 확인하고 제가 휴대폰 건들면 엄청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잘 때 휴대폰을 몰래 봤습니다. 보면 안 되는 걸 알았지만 뭔가 너무 쎄하고 촉이 진짜 오길래 봐버렸어요. 휴대폰을 보니 남자친구가 22년도부터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몸 사진도 서로 주고받았고 모텔도 자주 갔더라고요. 저랑 사귀기 전 만났던 여자친구들이 있을 때도 파트너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했었어요. 물론 상대 여자도 4년 정도 된 남자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저와 사귄 후 저한테 들키고 나서 안 그러겠다 하고 제 앞에서 차단도 했어요. 사진도 다 지웠고요. 그런데 4일 전 저와 싸우고 잠수를 탈 때 그 여자와 다시 연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갱생의 여지가 있을까요? 이 남성분의 장점이 뭐예요? 평소에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게 저를 바라봐주고 하는 행동이 귀엽고 저랑 취미나 티키타카 같은 게 잘 맞아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싸우거나 말다툼이 있었다거나 그런 적이 있었어요, 혹시? 많이 있었어요. 사소한 것부터 상대의 말투나 습관? 회피형 기질을 가진 친구라 대화를 하려고 해도 피하더라고요. 항상 흐지부지 끝났어요. 어떤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시가? 대표적으로 대화가 안 이어지는 느낌을 항상 받았거든요. 제가 물음표로 끝나면 상대는 마침표로 끝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원래 그렇다. 자기는 맨날 연락하는데 같은 거 말해줘야 할 필요를 못 느끼겠다. 그래서 결국엔 제가 항상 이해하란 식으로 말해서 그러고 있었어요. 상대방이 뭔가 좀 고친 모습을 보이거나 그런 건 있었어요. 바뀌었다 느껴질 만한 부분들. 노력하고 있는 게 가끔 눈에 보이긴 했어요. 먼저 뭐 하냐고 물어봐 줄 때도 있고 제가 뭐 해? 이러면 자기는 뭐 해? 이런 식으로 물어봐 줄 때도 가끔 있었어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사연자분한테 뭔가 바뀌기 바랬다거나 요구했던 거는 있었어요. 자기한테 많이 바라지 말아달라고 자기도 안 바라겠다라고 했어요. 보통 다투는 정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충돌이 있었던 게 만나면서 몇 번 정도 있었어요. 달에 5번 정도요. 다툰다기보다는 제가 대화를 시도했어요.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건지, 나는 이러면 이런 느낌을 받는다. 너는 왜 이런 대화가 싫은 거냐.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잠수. 900일 만났던 분 다른 분인가? 900일은 전전 남친입니다. 그 남성분과는 왜 이별을 하게 됐어요? 너무 폭력적이고 제가 그 친구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끊어냈습니다. 그 남자의 생기를 책임지면서 왜 만났던 거예요? 900일이면 거의 2년 넘게 만난 건데? 그 친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제가 벌어다 주는 돈이 없으면 당장 먹고 살지도 못했어서 동정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 남자와 관계를 맺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저를 너무 따라다녔고 좋아해주고 폭력적이지 않을 때는 다정했어요. 어떨 때 폭력적이었어요, 이 남자가? 그냥 어떻게든 화가 나면 그냥 제 뺨을 때리거나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그랬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저한테 화를 풀었어요. 사연자분이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어요? 3가지. 저를 좋아해 주는 거 이거 하나가 제일 중요해요. 사연자분을 좋아해 주는, 사연자분한테 대시하는 다른 남자들도 많았을 거 아니야. 이 남자뿐만 아니라 저한테 좋아한다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좋아한다라는 표현의 기준이 어떤 거예요? 썸을 탄다거나 타려고 한다거나 저를 챙겨주려는, 그냥 저를 좋아한다는 티를 내는 그런 게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연애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연애가 어떤 연애였어요? 4번의 연애 중에서.
문제가 없었던 연애. 없었어요. 아이고. 왜 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연애가 900의 친구였는데 그때 제가 끊어내지 못하고 질질 끌다가 헤어졌는데 그 뒤로 항상 엄청난 회피형이거나 폭력적이거나 이랬던 것 같아요. 첫 연애가 그랬다 보니 계속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람을 너무 쉽게 믿기도 하고요. 전 연애들에서도 상대방 남자한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남자한테 얘기를 꺼내보았던 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엄청 맞고 그 뒤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자기가 때리는 건 저를 사랑해서 그 표현 중에 하나다. 너가 잘못해서 내가 때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항상 말했어요. 그때 당시 저는 가스라이팅에 절여져 있었어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고요. 사연자분은 본인이 솔직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좀 내숭을 부리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한 편이에요. 본인의 과거 얘기나 개인적인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남자친구한테 가볍게 말했었어요. 아직도 남자가 손을 갑자기 확 들면 너무 놀라는데 지금 남자친구가 침대 위에 있는 물건을 가져오려고 손을 뻗었을 때 제가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이 남성분이랑 계속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연자분. 만나고는 싶은데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닌 걸 너무나 잘 알아서 저도 흔들려서 여쭤본 거예요. 남자가 왜 폭력성을 띈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어떤 말로 해도 도의적으로 용서가 안 되잖아요. 폭력성 가지는 거. 그죠? 근데 사연자분께서 이게 진짜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폭력성이 있는 남자도 어떤 여자 앞에서는 폭력성을 내비치지 않아요. 남자가 폭력성을 내비칠 때는 상대방 여자가 나를 깔본다고 느낄 때,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감정을 참으면서 맞춰주는 게 한계에 도달했을 때, 상대방 여자가 나를 흔들려고 할 때, 내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 남자가 한계치의 피라미터에 올라가게 되면은 폭력을 휘두를 수도 있어요. 남자에 따라서. 근데 반대로 이런 부분들을 느끼지 않게 해준다면은 그 남자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저는 바람 펴본 적 없어요.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여사친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 제가 방송하기 전에. 근데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바람을 피거나 그러니까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닌데 바람을 피는 남녀분들이 실제 본인 연인한테 서비스를 진짜 잘해줘요. 감정적으로 많이 양보해주거나 잘 맞춰줘요. 보통 이제 인간관계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성향이기 때문에 다른 상대방을 통해서 환기를 하고 서운한 부분이 있는 내가 참으면서 만나야 되는 상대방한테 서비스를 해줘요. 한 달에 5번 정도 사연자분이 지금 남자친구분한테 이렇게 대화를 걸었다 했잖아요. 말투가 이상하다. 좀 연락할 때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대화를 나눴었잖아요. 1년 정도 만났다고 하면은 그 남자는 60번 정도를 사연자분한테 맞추려고 했던 거야. 한시도 안정감을 느끼지 못했거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그 횟수가, 물리적인 횟수가 60번 정도인 거야. 근데 이 남자는 그 한계에 몰려도 다른 쪽으로 이제 그 감정을 배출을 하니까 사연자분을 감당하면서 만날 수 있었던 거야. 지금 진짜 중요한 시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연애를 하면 안 되잖아. 사람은 감정을 해소할 수밖에 없어. 특히 감정적으로 잘 대해주는 남자일수록 다른 쪽으로 감정을 풀어야 된다고요. 그걸 안 풀면서 살 수가 없어. 계속 참으면서 살 수가 없어. 누르면서.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감정적으로 세심한 남자는 더 감정적인 확률이 높겠죠. 어디선간 인정 욕구를 받아야 되고 풀어야 돼. 그걸 사연자분한테 풀 수 없으니까 다른 방향성을 향하는 건데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거를 적게 줄이던가 나를 좋아해서 만난다는 이 감정을 지금 최소한 절반으로 줄이고 처음부터 남자를 골라서 만나야 돼요. 이게 당장 힘들다면은 연애를 극단적으로 조금 1년 정도는 쉬어보는 것도 괜찮아. 명심하겠습니다.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이 남성분과는 마무리해야 돼. 갱생의 여지 없어요. 이런 상황을 그냥 애초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만나면 안 돼.
그게 맞겠죠? 이 남자를 바꾸려면 사연자분께서 평소에 이 남자한테 했던 거랑 반대로 행동을 해야 돼. 이 남자를 갱생시키기 위한 행동을 반대로 하면서 이 남자를 그동안 만났으니까 이 남자가 바람을 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기질이 없어도 중간에 남자가 엇나가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돌리기 힘든데 애초에 이런 기질도 있었던 남자라고 한다면은 사연자분 성향에는 이 남자를 바꾸기에는 굉장히 불리해요. 상성이 진짜 너무 안 좋아요. 지켜 세워줄 건 항상 높이 올려다 줬는데 제가 서운한 걸 말하는 빈도를 줄여야겠어요, 앞으로. 남자를 너무 믿지 마세요. 본인의 사정이나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말하면 안 돼. 너무 많은 걸 보여주면 안 돼요, 남자 만날 때. 그럼 남자가 만만하게 봐, 여자를. 진짜 이거 중요한 거야. 진짜 명심해야겠어요, 진짜. 이 남자랑은 마무리하세요. 지금 늦지 않아서 25살인데 지금 조금씩 고쳐 나가면 돼요. 확실히 끝내야겠네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